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리자 양가에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임신 소식에 기쁜 마음을 담아 부모님이 음식까지 만들어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너 좋아하는 인절미도 만들어 왔어. 엄마가 제게 인절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몰에서도 다 파는데 힘들게 뭐하러 만들었어. 제 말에 엄마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서 만드는 게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지. 쑥도 넣고 만들었으니까 더 맛있을 거야. 엄마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절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찹쌀의 쫀득함과 은은한 쑥향이 퍼지며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엄마 손맛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며 정신없이 떡을 집어먹고 있자 엄마가 물을 건네며 걱정스레 말했어요.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 근데 입덧은 없는 거야?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초기라 그런지 입덧은 잘 모르겠어. 하긴 엄마도 입덧이 없긴 했어. 그건 그렇고 사돈 두 분께는 다녀온 거니? 제가 떡을 한 입 더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다음 주쯤 오라고 하시더라고. 사부인 몸이 안 좋으시다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몸살 기운이 있으신가 봐. 감기 옮을까 봐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아쉬운 듯 떡을 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떡을 많이 왔는데 좀 가져다 드리면 좋겠구만.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활짝 웃으며 나섰습니다. 장모님, 제가 살짝 가져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엄마가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부인도 떡 좋아하시는데 그게 좋겠네. 그날 우리는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대해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곧이어 엄마가 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얼마 전에 과일 꿈을 꿨는데 빨갛고 예쁜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야. 아무래도 딸인 것 같아. 엄마의 말에 남편이 웃음을 지으며 제 배를 바라봤어요. 저도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딸이 태어나면 공주처럼 예쁜 옷도 입히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흐뭇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딸 바보라는 말이 있던데 딱 보니 강서방도 딸 바보가 되겠구만. 그렇게 우리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곧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한 설렘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시자 남편이 시댁에 떡을 가져다 드리겠다며 나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버지께 전해드리고 바로 나왔어.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물었어요. 나한테 감기 옮기면 안 된다고 일부러 안 나오신 것 같아. 괜히 오래 있으면 감기 옮는다고 아버지가 등을 떠밀어서 바로 왔어.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병원은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서 다시 물었어요. 병원은 다녀오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다녀오셨대. 의사 선생님도 그냥 감기 몸살이라고 하셨다나 봐. 남편의 설명을 들으니 저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시어머님이 괜찮아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띄게 살이 많이 빠져 보였거든요. 어머님,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는데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요. 시어머님이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는 다녀왔어.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어머님이 입을 열 듯 하다가 말을 흐리셨고 순간 시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사실은 말이다. 그 순간 시어머님이 급히 외쳤습니다. 여보! 시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자 시아버님이 순간 입을 다물고 눈치만 살폈는데요.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남편의 물음에 시어머님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며칠 좀 알아서 그래. 그리고는 시어머님이 화제를 돌리듯 말했습니다. 참, 그때 사부인께서 떡을 주셔서 참 잘 먹었다고 전해드리렴. 아주 맛있더구나. 시어머님의 어색한 미소에 뭔가 신경이 쓰여 마음이 불편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생각을 한 채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곧 시아버님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파스타인가 뭔가 잘하는 집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 좀 해봐라. 파스타요? 제가 귀를 의심한 채 시아버님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평소 시아버님은 구두쇠로 외식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파스타나 햄버거 같은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랬기에 제가 놀란 채 다시 물었는데 시아버님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파스타 먹자고 하는데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아버님 파스타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 근처에 파스타 맛집이 있나? 확인 좀 해봐라. 시아버님 말에 제가 폭풍 검색을 했고 시댁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맛집에 갔는데요. 시아버님은 잘 드셨던 반면에 시어머님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으셨고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님이 물만 마시고 있자 시아버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왜? 입맛에 안 맞아? 그럼 다른 것 좀 더 시켜볼까? 아니야, 됐어. 그래도 오늘은 많이 먹었는걸 뭐. 그렇게 안 먹어서 어쩌려고 그래. 혹시 또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만 해. 시아버님의 자상한 말투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소 시아버님은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거기다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음식을 더 시키라는 말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놨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닐까? 무슨 병이든 조기에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런가? 어머님 살도 많이 빠지셨고 뭔가 불안하더라고. 그리고 아버님도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평소 아버님은 외식하는 거 엄청 싫어하셨잖아. 근데 다른 음식도 아니고 파스타를 돈 내고 드시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다니까? 하긴 구두쇠 아버지가 파스타 집에 간 거 자체가 뭔가 이상하긴 하네. 그치? 뭔가 엄청 이상해. 거기다 아까 보니까 아버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한테 뭔가 숨기고 있으신 게 분명해. 자기 말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한 것 같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임신 중이라 걱정할까봐 말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님 몰래 아버님만 밖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살짝 여쭤봐. 알았어. 내일 아버지 따로 만나서 물어볼게. 다음날 남편이 시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심각해 보이는 얼굴에 저도 덩달아 걱정이 되어 다가가 물었어요. 아버님 만나 뵙고 온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오, 아버지랑 얘기하고 왔어. 근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 혹시 어머님 많이 편찮으신 거야? 걱정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더니 순간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재차 물었더니 남편이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자기 임신했는데 놀랄까봐 말하기가 좀. 그런 남편의 모습에 속이 타들어갔기에 남편을 재촉했어요. 많이 편찮으신 거야? 난 괜찮으니까 얼른 말 좀 해봐. 제 말에 남편이 크게 심호흡을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럼 놀라지 말고 들어야 해. 한편으로는 좀 창피해서 말하기가. 창피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얼른 말 좀 해봐. 제가 다그치자 남편이 마지못해 말문을 열었어요. 그게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다는데.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심호흡을 하다가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자기야, 엄마가 말이야, 임신하셨대. 뭐? 임신? 순간 큰 병이 아니라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는데요. 곧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기 지금 임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임신을 하셨단 말이야? 남편도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대. 나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남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는데요. 시부모님이 일찍 결혼하셨고 남편도 일찍 낳으셨기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임신 중이다 보니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너무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기에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거래? 남편이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말로는 당연히 낳을 거라고 하셨어. 평생 소원이 딸 하나 있는 거였거든. 아버지는 이번에 딸일 거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으며 결혼 후 시아버님이 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시어머님의 임신 소식에 시아버님이 뛸 듯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어요. 두 분 연세도 있으시고 곧 손주도 태어날 건데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겠어. 남편의 말에 저도 속으로는 심란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놀랄 일이긴 하지만 수근거릴 일은 아니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짜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연세에 임신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남편의 불안한 표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어요. 두 분이 선택하실 문제잖아. 저도 역시 걱정이 되고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남편 앞에서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이 다시 한숨을 쉬며 이어서 말했어요. 생각해봐. 당장 장인 장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하냐고. 나 지금 완전 멘붕이야. 남편이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복잡한 감정을 안고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러워서 그저 눈치만 살피다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심란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정에 도착해 문을 열었더니 마침 그날따라 고모가 와 계셨어요. 어머, 민영이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임신했다는 소린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은 벌써 출산해서 손주가 3살이나 됐는데 니들은 소식이 없길래 걱정 많이 했거든. 고모가 마치 제 걱정을 했다는 듯이 말을 했지만 진심이 아닌 걸 잘 알기에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눈치챈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민영아, 너 무슨 일 있는 거니? 순간 임신을 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엄마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3년 만에 임신이 돼서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시어머님의 임신 소식으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거든요. 그럼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오다 보니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와 고모가 깜짝 놀라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혹시 강서방이랑 싸운 거니? 엄마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계속해서 저를 다독였고 고모 또한 놀란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기심 많은 고모 앞에서 속내를 꺼내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제 입에서 무심코 속내가 흘러나오고 말았어요. 눈물을 쏟으며 시어머님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제 말을 들은 엄마와 고모도 충격을 받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곧이어 고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당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진짜로 네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단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엄마와 고모가 서로를 마주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고모가 제 걱정을 하는 척하며 말을 꺼냈어요. 곧 손주가 태어나는데 임신이라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을까? 나 같았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낼 것 같은데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양반들이네. 고모,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돈 두 분이 젊은 편이기도 하고 강서방을 일찍 낳았다 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죠. 그게 창피한 일도 아니고요. 완전 동네 망신이구만. 왜 창피한 일이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 안사돈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난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주책도 그런 주책이 없네요. 그동안은 우리 사돈 두 분이 나이가 많아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최소한 임신할 걱정은 안 해도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고모,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엄마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지만 고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저기 들어보면 가끔 시어머니들이 임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시어머니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면 몸도 힘들고 육아한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육아를 며느리한테 떠넘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잖아요. 내가 보기엔 지금 진짜 큰일이 난 거라니까요. 거기다 민영이 출산이랑 시어머니 출산이 비슷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엄마가 제 눈치를 살피며 다시 고모를 말렸습니다. 설마 그러겠어요. 사돈 두 분은 그러실 분들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고모가 콧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이 없는 집에 시집가서 속상했었는데 안사돈이 임신을 할 일은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네요. 엄마가 참다 못해 정색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 말이 너무 심하네요. 그러자 고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어요. 나도 민영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요.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보세요. 엄마가 고모를 내쫓다시피 했는데요. 사촌동생이 없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평소 불만이 가득하던 고모 얼굴이 오랜만에 밝아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고모가 돌아가고 난 뒤 엄마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고모 말처럼 설마 너한테 다 맡기거나 그러진 않겠지?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거든. 그런 얘기라니? 어떤 얘긴데? 엄마가 살짝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며느리한테 아이를 맡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 말이야. 아무래도 며느리가 전국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대놓고 육아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단호히 말했어요.
설마 나한테 그러겠어? 어머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난 절대 못한다고 할 거야. 제가 확고하게 말하자 엄마가 잠시 안도한 듯 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하며 눈치를 살피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거기다 바깥 사돈이 그렇게나 구두쇠라며 혹시나 육아용품 같은 거 달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네. 엄마의 말을 듣자 저도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엄마가 이어서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부인이 출산하게 되면 태어나는 사돈이랑 우리 손녀 나이도 비슷할 텐데 호칭도 그렇고 괜히 힘들어질 것 같아. 그것도 걱정이다. 이게 도대체 웬 난리인지 모르겠다.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역시나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엄마와 저는 그저 무겁게 침묵을 지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매일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의 임신 소식으로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주말인데 혹시 무슨 약속 있니? 아니요, 약속은 없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백화점에 갈 건데 니들도 같이 가자. 백화점에요? 너한테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육아용품을 살까 해서 말이야. 아무래도 네가 젊으니까 나보다 안목이 나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같이 가자. 시어머님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이 오늘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시니까 얼른 준비해. 백화점에는 왜? 육아용품 사신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백화점이 얼마나 비싼데 설마 우리한테 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쓰실 분이 아니잖아. 아버지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둥거리시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남편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시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님이 제게 살짝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어요. 네 시아버지가 전부 다 사준다고 하니까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르기만 해. 아버님께서요? 시어머님이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둘 다 딸이잖니. 네 시아버지 지금 엄청 신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야무지게 골라. 시어머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최대한 저렴한 제품들을 고르려고 했는데요. 시아버님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귀한 딸이랑 손녀를 위한 건데 비싼 걸로 골라봐라. 유튜브 보니까 카시트는 좋은 걸로 사야 한다던데 잘 골라야 한다. 시아버님의 말에 제가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제품 추천을 부탁드렸고 직원이 카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용품을 설명하자 시아버님은 이내 마음에 드는 듯 여러 제품을 2개씩 구매해서 우리에게도 나눠주셨어요. 육아용품을 전부 구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는데요. 한껏 들뜬 듯한 시아버님의 모습에 말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잠깐 시어머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네 시아버지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넌 걱정할 거 없어. 시어머님이 쿡쿡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처음에 임신이라는 말 들었을 땐 너무 창피해서 낳지 말아야 하나 했었거든. 근데 네 시아버지가 날 왕비처럼 떠받들면서 해달라는 건 다 해주지 뭐니. 이렇게 된 이상 난 그냥 즐기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냥
무임승차할 생각해.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라. 사실 네 시아버지가 유산 받은 게 꽤 많아서 생각보다 부자야. 누뚱이 딸이 생기니까 첫째 때 못해줬던 걸 다 해주고 싶다고 하잖니.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시어머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진짜 돈 많으신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할아버지한테 유산을 많이 받으셨고 그동안 아끼고 사신 덕분에 돈이 많으시긴 해. 근데 그동안 짠돌이처럼 사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쓸 줄은 나도 진짜 몰랐어. 오늘 보니까 완전 다른 분 같더라고. 남편이 시아버님 모습을 떠올리며 감탄하듯 웃음을 지었어요. 남편 말처럼 우리가 알던 분이 맞나 싶긴 했는데요. 그동안 시아버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아끼며 사셨기에 그런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태도를 보며 우리의 걱정도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의 임신 소식에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마음이 놓였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산후조리원을 미리 예약해야 한다던데 넌 알아보고 있는 거니?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잖아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한숨을 내쉬며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혹시 나도 같은 곳으로 간다면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겠지?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런 시어머님이 귀엽게 느껴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그럼 같이 가도 괜찮을까?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순간 밝아지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고 제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시부모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두 분에 대한 오해가 사라졌으니까요. 어느 날은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 혼자 가게 되었는데 엄마에게 시어머님과 함께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고 하자 고모가 한껏 비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보나마나 너한테 이것저것 다 시켜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고모, 사실은 우리 시아버님이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부 결제해 주셨어요. 거기다 육아용품도 우리가 돈 주고 산 건 하나도 없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육아용품 하나부터 10까지 시아버님께서 다 사주셨거든요. 네가 순진해서 그러나 본데 그게 다 앞으로 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시부모란 사람들이 원래 속이 시커멓기 마련이거든. 전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제 말에 고모가 여전히 비웃었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도 시부모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사도우미 이모님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얘, 내가 애 키우면서 살림해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뭐니. 그래서 네 시아버지가 가사도우미 하는 분 알아봐서 며칠 뒤부터 니네 집에도 한 분 가실 거다. 어머님, 우리는 괜찮아요. 이게 말이다. 젊을 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야. 나는 첫째 낳고 관리를 잘못해서 엄청 고생했거든. 그러니까 넌 절대 무리하지 마라. 그럼 가사도우미 이모님 월급은 저희가 드릴게요. 네 남편 월급 얼마 되지도 않잖니. 우리 남편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을 생각해.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네 시아버지가 딸한테 완전 푹 빠져서는
첫째 때 못해준 게 많이 생각이 나나 보더라고. 그러면서 너도 챙기라고 한 거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다. 넌 나한테 고급 정보를 많이 주잖니. 우리 남편 능력자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어머님, 남편이 능력자라 너무너무 부럽네요. 우리 남편은 어머님 남편보다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착해서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장난삼아 말하자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가까이 살면서 육아 품앗이를 하면서 잘 지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시부모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고모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고모가 찾아온 게 처음이라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러봤다. 근데 저분은 누구시니? 아, 가사도우미 이모님이세요. 가사도우미? 니들 돈을 너무 펑펑 쓰는 거 아니니? 아, 그게 시아버님이 보내주신 분이세요. 시아버지가 가사도우미를? 네, 육아하면서 살림까지 하면 힘들다고 하시면서 시아버님이 보내주셨어요. 제 말에 고모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칭얼대는 어린 시누이까지 돌보면서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한 채 염탐을 하러 왔던 모양인데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자 표정이 굳더니 급히 돌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애 봐줄 테니까 우리 둘이 휴양지 가서 며칠 쉬고 오라고 하지 뭐니. 저도 같이요? 저는 아영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아영이는 네 남편이 봐주면 되잖니. 둘이 같이 본다고 하니까 같이 다녀오자꾸나.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네 시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건데 요즘 딸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니까. 누뚱이라 그런지 더 예쁜 모양이야.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휴양지에 가서 푹 쉬다 돌아왔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의 임신 소식이 큰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지금은 어느 가족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마음을 나눌 때 관계가 더 깊어지고 따뜻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항상 마음 써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